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허울만 경제대국 일본, 사상 최대 국채와 아베노믹스 폭망으로 이미 일본 경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더욱더 가난하고 없이 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난 증세 대국이라는 점인데요. 지난 제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일본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의 80%나 세금으로 뺏기는 상황입니다. 100% 중에 55%를 세금으로 내놔야 하는데 일본은 이중 과세 국가이므로 남은 45%에 또 한 번 55%의 상속세가 소요. 그러면 재산의 80%를 세금으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살인적인 거주비와 교통비, 높은 물가임에도 임금은 2018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상당한 고액 연봉 아니고서야 저축은 정말 꿈같은 일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억대 연봉자라 할지라도 생활 수준이 아주 높고 여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사 보실게요. 연봉 1억도 가난?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많은 지출의 실태라는 기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연봉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의 민간 급여 실태 통계 조사에서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의 연간 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남성 545만엔, 여성 239만엔, 평균 440만엔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규직은 504만엔, 비정규직은 179만엔으로 성별 고용 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종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수입 1000만엔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은 다양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목소리를 들으며 가난한 고소득자의 실태를 보시겠습니다. 부르주아 이미지가 강한 연수입 1000만엔 가구. 그러나 실제로는 손해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첫째, 소득세를 많이 빼앗겨 버립니다. 세대주 한 사람이 1000만엔을 벌면 맞벌이 가정의 1000만엔 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소득세는 가족 구성 등으로 다양해지지만 만일 같은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세대주가 한 명에서 1000만엔을 번다면 가정의 소득세는 약 68만엔, 부부가 50만엔씩 벌고 있는 세대는 각각 약 14만엔씩 소득세가 부과, 합계 약 28만엔, 소득세에서만 연간 38만엔의 차이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아동수당이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은 중학교 졸업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과 자녀의 수에 따라 1만엔에서 1만 5천엔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아동수당에는 소득 제한이 부과됩니다. 내각부의 아동수당 제도 안내에 따르면 부양친족 2명에서 3명 가구의 경우 연봉이 1000만엔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월 5천엔으로 낮춰집니다. 1만 5천엔을 받고 있는 가구와 비교하면 자녀 1인당 연간 12만엔의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사립 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료화 제도는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이지만 대상은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이 있는 가정의 연수입 910만엔이 기준입니다. 연수입 1000만엔의 세대에서는 이 제도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일종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연수입 1000만엔은 세금과 지원금 제도에서 부담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수령액이 연수입 1000만엔 이하의 가구로 역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생활의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만엔의 벌이에도 저축이 불가능.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고액 연봉이 숨어있는 것이 절약에 대한 무관심, 조금 소비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분에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에 손에 뻗어버리는 소비가 되어 쉽게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보다 삶의 질을 우선하고 야채는 무농약, 샴푸도 유기농 브랜드로 통일해 실은 저축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실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만 가계에 여유가 없어져 지금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적자가 되어서 또한 소비로 쉬운 것이 교육비, 아이를 사립 초중고에 다니게 해 단번에 돈이 없어졌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사립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도 다양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녀가 사립에 다니기 시작하자 단번에 가계가 궁핍해져 학비 등으로 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립에 보내니 여유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가난해 보이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쓰지 말아야지 하는 자각이 있습니다. 입학식에서 입은 옷은 비싸게 사서 그것밖에 입히지 못하고 비록 연봉이 1000만엔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절약과 생활에 맞는 소비가 중요합니다. 어느 가구에도 적용되는 여유로운 생활의 소비 마인드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도심의 타워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지금은 교회에 날
낡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전 집보다 넓고 임대료는 하락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허세를 버리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생활을 고집하지 않는 것, 가계부를 확실히 기록해서 지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신일 때는 대부분 지출하고 저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이 생기고는 생활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연봉 1,000만 엔으로 수익이 많아도 임대 또는 저당 등의 고정비가 있지 않고서는 순식간에 여유는 없어져 버립니다. 연봉의 높이나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가족 구성이나 교육, 환경 등 자신들에게 맞는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사가 끝났는데요. 5%의 고액 연봉자들도 유기농 야채나 비싼 샴푸 정도를 사는 것 등과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저축도 할 수 없이 빡빡하게 산다는데 그럼 나머지 95%는 얼마나 빈곤한 생활 수준이라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생활하신다는 분께서도 제보해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일진년님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아이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전부 급식이지만 일본은 중학교도 현에 따라서 급식이 아직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급식이 없어 전부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도 아시는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을 가면 한 달에 차비 등 포함해서 거의 100만 원이 듭니다. 보조가 있는 것도 부모 연봉에 따라서 900만 엔까지만 보조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보조 없습니다. 대학도 아니고 말이죠. 공립 등은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거나 안 좋은 학교도 있어요. 얼마나 한국이 살기 좋은지 좀 그런 것에 대해 알려주셔도 좋을 듯요. 멘션 주차장비도 한 달에 3만에서 5만 엔 하는 것도요. 정말 얼마나 일본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으실 듯요. 일본은 거의 다 돈입니다. 인건비 너무 비싸고요.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환상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를 말이죠. 제가 잘 모르는 일본의 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도 기사에 나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일본의 현실을 통찰력 있게 잘 알려주셨네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더 보태보자면 일본은 전기세, 수도세 등이 민영화의 영향으로 공과금에 대한 지출도 상당합니다. 또 집을 살려면 보통 30년이나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세금으로 워낙에 많이 뜯어가니 주택 보유세나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나 큰 차이가 없어 일부러 집을 사지 않는 일본인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살인적인 도로비, 교통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일본은 퇴직금 제도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대기업 중에서도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연금 하나만 믿고 평소에 저축도 없이 생활하는 서민들이 많은데 그나마 연금도 극심한 노인 인구 증가로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로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몇 년만 두고 보세요. 일본에서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빈곤층 자살도 폭발할지 모를 테니까요.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 이렇게나 가난하고 없이 사는데도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가난하고 미개한 생활을 하는 듯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영화 기생충이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자 기생충에 나오는 지하 생활을 중점으로 보여주며 마치 대다수 한국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반지하인 듯한 뉘앙스로 기사를 다룬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생충 반지하 가족의 현실. 기생충으로 전부 담지 못한 서울 반지하 생활의 실제. 주위에 친척이나 지인 중에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마 한 명 이상 정도는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수익이 있거나 퇴직금이 있는 억대 연봉자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추측됩니다. 보통은 저축을 포기하거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제 영상에 일본은 재산의 80%나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 거주하신다는 분들이 제 영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영상을 내리라는 댓글을 계속 달고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물론 세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율과 금액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보유세를 내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만 80% 안 낸다고 그것이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벌이가 작거나 차나 집을 보유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셨나 보죠? 본인만 재산의 80%를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고 사실로 나온 기사로 만든 영상을 거짓이라고 내리라고 악의적인 험담을 하시는 게 전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딱 일본인 보는 것도 같고요. 일본에 거주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이라는 것을 들키게 될까봐 두렵고 불편해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 영상 보시고 사실이 아니네 영상 내려라 난리 부리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말 무지했을 때는 제 지인이 일본에서 거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경제 대국이고 임금도 높고 돈도 금방 벌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짧게나마 일본에서 생활해본 결과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도 비싸고 손 떨려서 쉽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일본에서 살다 온 지인들 중에서도 몇 년을 직장 생활했는데도 그다지 모아놓은 돈 없이 일본어 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속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혹시나 주위에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간다거나 결혼 등을 하러 간다고 한다면 뜯어 말리세요. 가난의 끝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일 테니까요. 물론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에 맞지 않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인 같은 한국인이라면 일본 생활하시는 거 100번 강추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